부산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꿈꾸는 아이뉴스 제작 현장을 김은영 부산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그곳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다음은 부산통 대표 애묘인 김지원 님이 보내주신 고양이 2마리 소식입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구출된 2 고양이,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부산통 부부클리닉, 오늘은요. 퇴직 후 아이가 되어버린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사연 함께 들어봅니다. 동서동락, 오늘은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랑스 요리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오늘 정말 제대로 먹방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오늘은 UN 기념공원을 방문해봅니다. 연합국 군인들의 어리서려 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주무관들이 직접 들려주는 우리 동네 소식, SNS로 본 금정입니다. 금정구에서 핫한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요. 잠시 후 함께 들어볼게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도 N분의 1 시대가 온 걸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김영란법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과 제재를 살펴보니까요. 공직자와 공무원, 그리고 그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 1회 100만 원 혹은 1년 3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100만 원 이하 금품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수수 금액의 2배에서 5배가량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있어서 식사 3만 원 규정 관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당일 식사값으로 1인당 총 3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식사 자리에 참석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N분의 1을 한 식사값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또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 되는 금품을 준 일반인도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사실 모든 국민들의 삶을 규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영란법이 과연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팍팍하게 만들 장애물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요. 한국무역협회 부정청탁금지법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발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통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대세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얼마 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송교육 수업이 열려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김해 문화의 전당 2층에 위치한 경남 어린이 영상문화관에서는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함께한 초등학생들의 아이뉴스 제작 촬영이 한창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차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꿈꾸는 아이뉴스는 환경, 놀이, 음악, 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 소재들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주제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뉴스를 직접 제작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아나운서를 직접 해보았는데 TV에서 보던 건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뉴스를 기획한 후 글쓰기부터 영상 촬영 편집까지 뉴스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뉴스의 원리도 이해하며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서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한 뼘씩 더 성장해 갑니다. 지금까지 경남 어린이 영상문화관 아이뉴스 제작 현장에서 부산방송시민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꿈꾸는 아이뉴스 제작 현장. 사회 문제뿐 아니라 놀이, 음악까지 다양한 주제를 뉴스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글쓰기부터 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 방송 제작 전반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송을 꿈꾸는 아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방송 현장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산통 대표 애묘인 김지원님께서 얼마 전 불쌍한 아기 고양이 2마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엄마 잃은 길고양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 길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은 김지원님. 그러나 근처에서는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주위를 수색한 결과 작은 고양이를 한 마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데려왔고 눈이 몰린 아이에게 신동순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금세 새 보금자리에 적응한 동순이. 앙증맞은 모습 정말 귀엽죠? 이 집에 먼저 살고 있던 언니 오빠들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깜찍한 동순이는 이제 남은 생을 함께할 새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가족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렴. 그리고 가족을 기다리는 또 한 마리의 고양이. 길에서 기력을 잃고 쓰러진 고양이, 길을 가던 시민에게 가까스로 구출돼서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말해 정말 안타까웠던 마음이. 그러나 오랜 치료 끝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도 이제 남은 생을 함께할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동순이와 마음이 모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만큼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이 고양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엄마를 잃고 낯선 곳에서 울다가 김지원님에게 발견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기 고양이 동순이와 마음이 앞으로 더 좋은 식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 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바로 퇴직 후 아이가 되어버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늘 듬직했던 남편이 퇴직 후 왜 아이처럼 변해버린 건지 오늘 도착한 이 고민 허심탄회하게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부부 문제 전문 상담가 이윤지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이윤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좀 노후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네, 노후에 대한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 심리 카페, 오. 미술 심리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오.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커플 상담, 네네. 뭐 부부 상담, 뭐 이런 거, 아이들 뭐 아동 심리 정도, 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이런처럼 색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게 제 계획이지만 아직은 현실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차후에 네네. 그런 거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의 노후의 대책 궁금한데요. 기자님은 노후 대책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IMF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IMF가 터질 시 막 결혼을 했을 당시고요. 네네.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근데 막상 국가에 난국이 생기니 네네. 부산에는 건설 경기가 완전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울 본사로 올라가느냐 네네. 아니면 이곳에 남아서 가족들과 함께 하느냐의 기로에 서서 네네. 젊음을 무기로 제가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오, 네. 직업을 변경해서 장사를 시작한 계기고요. 네네.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퇴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오. 장사 초기는 많이 힘들었는데 네네. 그 시절 이게 되고 나니 솔직히 월급 생활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고요. 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노후에 즐길 수 있는 게 네네. 보험이나 네네. 취미생활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네, 아무래도 자영업이다 보니까요, 정년도 없어서 더 든든하지 않나 싶은데요. 선생님, 그래도 기자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함께 잘 해내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자보단 네네. 전문 설계사를 통해서 조언을 얻으시고 네, 재테크, 자산관리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 후 부부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사전조사, 시장조사, 자료를 수립하셔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는 퇴직 이후 준비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기자님처럼 이렇게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퇴직을 앞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직 상당수의 부부가 퇴직 후에도 생활에 뭐 변화가 있겠어 하고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우자의 퇴직 후 부부들은 주로 어떤 갈등을 겪게 되나요? 네, 평균 나이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노후 준비를 계획을 하시지만 네네.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심리는 정년까지 네네. 버텨야 한다는 네, 어. 그런 심적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퇴직 후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실버 취업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던 분들이 장사에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두려움도 많이 앞서겠죠.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네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또한 네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볼까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계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심적 부담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업종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자금이 들어간다기 때문에 부담감이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갈등이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민이 없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연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내 역할을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남편 역할을 맡아서 실감나는 부부 연기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고 올까요? 제 남편은 40년 넘도록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후 1년 전쯤 퇴직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부엌에 들어오는 일조차 없었고 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형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남편은 저를 너무나도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럴래? 그러면 냉장고에 무 좀 깎아줘. 근데 여보, 무가 어디 있지?
아이, 거기 냉장고 채소칸에 들어있잖아. 채소칸 어디? 둘 중에 아무거나 열어봐. 아, 찾았다. 근데 여보, 물을 세로로 깎을까? 가로로 깎을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깎아 좀. 아, 근데 여보, 물을 있잖아. 씻고 깎을까? 깎고 씻을까? 여러분 보셨죠? 정말 저는 요즘 애 하나 키우는 기분입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식사를 모두 집에서 해결했고 평소 점심 걱정은 없이 살던 저였지만 남편 퇴직 후 매일매일 새 반찬에 국, 찌개까지 세 끼를 대령해야 하는 통에 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 나 이 반찬 싫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장을 못 봤어. 그냥 생선 없어? 이렇게 좀 드십시다. 아, 생선 없이 요즘 밥 잘 안 넘어가는데. 생선 해줘. 생선 해달라고. 그냥 먹기라도 하면 괜찮겠지만 국이 싱겁니 반찬이 매일 비슷한 것 같다는 둥 그 말없던 남편이 잔소리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남편의 간섭은 더 심해집니다. 여보, 지금 어디가? 아, 오늘 동네 엄마들이랑 모임 있어. 몇 시에 올 건데? 뭐 저녁 먹으니까 8시, 9시 오겠지? 뭐 먹는데? 아우, 나도 몰라. 그만 좀 물어. 여보, 근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뭐? 당신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어디 가냐? 몇 시까지 들어오냐?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이렇게 아이처럼 보채는 바람에 외출 한 번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부부인데 매일 보채고 저만 바라보는 남편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네, 오늘의 사연 보고 오셨습니다. 노래 가사의 한 부분처럼 아기가 되어버린 남편 이야기인데요. 무뚝뚝한 남편들이 퇴직 후에는 왜 이렇게 아내만 바라보는 아내 바라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선생님? 네, 맞벌이가 아닌 혼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남성분들은 가부장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즉 권력의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자신의 배우자만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집착형 심리에서 오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죠. 네, 오늘 사연 속 남편은요, 기자님과는 조금 다른 타입인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는 오늘 사연 속 남편 어떻게 보시나요? 짠합니다. 오늘 사례는 요즘 말하는 그 강 큰 남자의 조건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딜 감히 중년의 나이에 마누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선생님? 네, 겁없는 남편이시죠. 저는 신혼 한 2, 3년 빼고는 지금까지 한 17년 이상을 함께 싸우고 웃고 하면서 지금까지 장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오늘 사연은 저하고 조금 공감을 할 수 없는 상황극이고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내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혼 초에는 아내가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이나 감시가 월등하게 높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중년에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좀 승화를 시켜서 안아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아내만 화가 누적되는 게 아니고요. 네.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속에 고민을 풀어보기 위해선 남편이 아내에게 왜 이런지 원인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사실 남편들은 퇴직 후 오는 그 허전함과 절망감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퇴직 후 찾아오는 남성들의 우울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남자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자신의 사회와 권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가정에서라도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남자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퇴직을 하고 나면 주위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누구는 퇴직금을 가지고 뭐뭘 했다더라, 아니면 누구는 능력이 좋아서 재취업을 아이고. 했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오는 네. 우울감은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식과
부부가 뭐 자신과 비교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네네. 좋은 결과는 없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발전하면 남성 우울증으로 발전되어 무기력증, 사회적 불만, 가족들에 대한 트러블, 그리고 심각한 단계로 간다면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아이고, 분들도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최선은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많은 소통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남편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 나들이 종교 활동, 뭐 친구들 모임 등의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게 남편의 우울증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기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혼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함께 외출하고 함께 영화 보고 요즘은 저녁에 그 술도 못 하는 제 아내한테 네. 이 꼬득에서 술도 한두 잔 이렇게 음주를 가르치고 나니 네. 대화의 길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네. 문제는 술 먹다가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건사시키고 나면 네네. 둘이 손잡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그동안 네. 함께하지 못했음을 만끽할까 생각 중이고요. 네. 결론은 함께할 수 있을 것을 찾는 것은 남녀가 이렇게 공감대가 찾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구나. 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노후를 즐기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해요. 맞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뭔가 훈훈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아내가 뭘 하자고 하면은 좀 나 몰라라 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아내만 쫓아다니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내의 이러한 행동, 일종의 남편에 대한 뭔가 좀 복수나 보상 심리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간섭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네.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네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부하 직원들한테 간섭 아닌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네네. 모르시거든요. 잘 지적하는 심리. 또 생기고 네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네. 뭐 라는 뜻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회에서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가정에서 네네.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이고. 신입사원들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있다면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협동하여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는 변하더라도 마음은 늘 한결같아라고 네, 이렇게 한결같아라. 네, 신입사원들이 많이 듣죠. 그렇지만 현실은 솔직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잘 지켜봐 주시고 이날 평생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부부가 소통을 통해 각자 집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정해 주시면서 남편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또 남편 또한 아내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퇴직 후 남편들이 혼자 좀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내가 뭐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그런 자세, 뭐 네네. 동참을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퇴직 후 가족들과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가족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람된 퇴직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드는 것도 모두에게 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퇴직하시고 아직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을 이해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가족뿐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보상 심리, 관심 대상, 애정 결핍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부분인 만큼 네네. 자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상대를 이해하는 개선을 하는 데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남편분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아내분들도 가정 혹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중년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마음만큼이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퇴직한 남편도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준다면 낯설고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은 시민기자님, 이윤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 클리닉, 가슴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 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스마일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 즐거워지는 시간, 동서동락 시간입니다. 동서동락 오늘은요, 부산 속 프랑스의 맛을 찾아서 학생들이 떠나봤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다운 맛집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 네가 보내준 프랑스 음식 사진 잘 봤어. 나도 진짜 먹고 싶게 생겨서 맛있겠더라. 부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곳을 내가 찾아봤는데 지금부터 가볼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내가 동네에 있는 프랑스 음식점에 가는데 나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너무 설레. 안 보이지? 내가 보여줄게. 내 얼굴이 안 보이네. 자, 내가 뭐 먹냐면 여기서 새우 아이조를 먹을 거야. 이 아이조라는 말은 스페인 말이래. 그리고 옆에 있는 파르만티에를 먹을 건데 이거는 소고기랑 감자가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있는 에스카르고를 먹을 건데 이거는 골뱅이랑 달팽이가 들어가서 별로 뭔가 좀 꺼려지긴 한데 그래도 프랑스에 온 느낌을 내야 되니까 이거를 먹어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아 베이스를 먹을 거야. 여기서 새우 아이조를 먼저 먹어볼게. 근데 이 빵이랑 주스니까 아마 같이 먹으라는 소리겠지? 그래, 같이 먹어볼게. 새우가 안에 이렇게 있어. 근데 맛있다. 이거 더 먹어볼게. 근데 이 국물이 무슨 오일 같은 거 같은데 엄청 뭔가 좀 느끼해.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어야 되나봐. 이제 두 번째로 까르만티에 이거라는 거를 먹어볼게. 이거 이거 한 번도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인데 뭔가 되게 새로운데 맛있다. 이 가루랑 뭐지? 감자랑 소고기랑 뭔가 스프에 들어있는 건데 이 가루랑 이게 뭔가 스프 맛이 나는데 스프보다 쫀득쫀득해진 것 같은 맛이야. 맛있어. 이제 세 번째로 에스카르고를 먹어볼게. 이거는 골뱅이랑 위에 달팽이 버터가 있다고 한 건데 골뱅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볼게. 프랑스에 온 것처럼 먹어볼게. 근데 이게 좀 무섭다.
근데 골뱅이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골뱅이를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먹어본 맛으로는 맛있어. 뭔가 버섯 씹는 느낌이야. 이제 네 번째 요리로 마지막으로 부이야 베이스 이거를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제일 먼저 뭔가 먹었어야 돼. 이거 왜냐면 식었어. 근데 식었는데도 이거 맛있다. 여기에 새우 맛도 느껴지고 이 꽃게 맛도 느껴지고 그래. 이거 맛있다. 근데 여기도 토마토가 들어가네. 여기 프랑스 음식은 토마토랑 새우를 엄청 많이 쓰나 봐. 이제 너무 배부르다. 더 먹고 가야겠어. 가자. 네가 보내준 사진 보고 나도 프랑스 음식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부산에서도 프랑스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고 재밌었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 디저트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프랑스 디저트는 내가 소개할게. 가자.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Tu m'as dit, j'ai rendez-vous dans un sous-sol avec des fous qui vivent. 내가 일단 디저트 4개를 골라왔어. 이거는 밀푀유 쇼콜라 카라멜이고, 이거는 프랄리 에클레어고, 이거는 블루베리 타르트고, 이거는 발로나 초콜릿 바나나 케이크야. 그리고 이거는 웨딩 임페리얼이라는 홍차야. 이거는 냄새가 엄청 산뜻해. 내가 먹어볼게. 이 향이 엄청 상큼한데 이 맛으로도 그 맛이 똑같이 나. 맛있어. 이거 밀푀유 쇼콜라 카라멜 이거부터 먹어볼게. Oh, Champs-Élysées.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이 안에 들은 이게 초콜릿인데 이 위에 타이 같은 거랑 섞여져서 진짜 맛있어. 이 초콜릿이 엄청 부드러워서 진짜 입안에서 완전 녹아.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이거는 완전 바나나가 입에서 완전 사르르 녹는다 녹아. 바나나가 완전 녹아. 초콜릿이랑 바나나랑 같이 먹은 게 처음인데 엄청 두 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맛있다.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프랄린 에클레어인데 에클레어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디저트래. 맛있다. 근데 이 땅과 밑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어. 이것도 생크림인데 무슨 생크림이지? 사실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타르트를 먹어볼게. Oh, Champs-Élysées. 이 빵 밑에도 블루베리가 있어. 그래서 엄청 맛있다. Et de l'étoile à la concorde. 이거 엄청 맛있다. 이 안에 빵 안에
팍팍하게 돼 있어. 이거 블루베리가 진짜 맛있는데 입에서 완전 팍팍 터지는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배부르다. 오늘 프랑스 전통 요리들을 부산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치 프랑스에 온 것 같았어. 다음에 여행 올 때는 꼭 같이 가자, 알겠지? 그럼 안녕. 이 음식들을 보니까요, 왠지 프랑스 몽마르트에 있는 좀 작은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을 것 같은 정통 프랑스 밀푀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프랑스 음식 전문점. 이 가을 여러분도 프랑스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재미와 정보를 주는 동서동락.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오늘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당한 연합국 군인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 유엔기념공원을 33초 투어 부산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유엔기념공원은 현재 10개국 참전 용사를 비롯해서 2,300여 기의 유해가 조성된 국제연합군 묘지인데요. 부산 시민이라면 전쟁 기념관과 더불어서 꼭 한번 가봐야 할 역사적인 장소인 유엔기념공원. 시간 되신다면요, 아이들의 손잡고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NS로 본 금정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본 금정구입니다. SNS로 보는 금정구, 매주 금정구의 최신 뉴스를 금정구청 주무관님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태경 주무관님과 함께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금정알림이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이태경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언제인가 싶게 어느덧 쌀쌀해진 날씨에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첫 소식은 제5회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데요. 금정문화회관에서 관내 50여 개 평생학습기관과 학습 동아리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들을 뽐내게 됩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솜씨 자랑을 비롯해서 14개 부스에서 작품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금정문화회관 수강생, 우수 학습곡 간의 작품 공연뿐만 아니라 야외 광장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16 금정여성 아카데미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유인경 강사를 시작으로 황동한 10대 벗 이사장, 강재헌 서울백병원 교수까지 화려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분야를 비롯해서
건강 100세 시대를 사는 여성질환의 대처법 등 여성이 신나는 금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륜 생태문화마을 축제 소식입니다. 부곡 삼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회동 수원지를 찾는 등산객들도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체험 부스, 야외 미술전, 청소년 댄스 등 공연을 즐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끌벅적한 축제였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저도 꼭 참여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9월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완연한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이니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 한 권씩 읽어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와 금정 여성 아카데미까지 금정구의 가을은 다양한 문화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가을을 선물해 줄 것 같은데요. 금정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룡님입니다. 와, 새로운 메뉴 같은데요. 신메뉴가 나와서 시켜 먹었어요. 쇠고기, 단호박, 다양한 토핑이 맛있었답니다 하셨네요. 5189님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주말 가족들과 집 근처 주남 저수지로 바람 쐬고 왔답니다 하셨는데요. 가족들끼리 드라이브 다녀오셨나 봐요. 그게 최고의 주말이죠? (3122님입니다) 코스모스,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코스모스예요. 많이 피지 않아 아쉬웠지만 예쁘죠? 하고 코스모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4090님입니다. 전쟁이다 전쟁. 사료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모인 귀염둥이들 와글와글 먹느라 정신없네요 하셨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강아지들 먹을 때 보면 진짜 체할 것처럼 열심히죠? 너무 귀여워요. 손종민님입니다. 10월 3일까지 저의 먹그림전이 열린답니다. 많이 와주세요 하셨는데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달맞이 해운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기장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떡과 현금을 놓아두고 가셨네요. 오늘도 훈훈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지난 주말 청소년 어울마당에 참여했답니다 하셨는데요.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이 9월 24일 청소년 어울마당에 참여했다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좌이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신기한 마술 공연과 함께하는 좌동 어린이 벼룩시장 열었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직장교육, 청탁금지법 교육했다고 합니다. 해운대 소방서입니다. 양운중학교 찾아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소방공무원 업무, 채용 과정 이야기 등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방관에 대해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구보건소가 취약계층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스케일링 등을 진행합니다.
한문 강좌 초급 중급반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 주민 55명을 대상으로 생활 한자와 급수별 한자를 교육합니다. 생활과학교실이 열립니다.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 원리 학습과 실험을 실시합니다. 동부도서관이 10월 2일 일요일에 어린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오후 2시에 영화 다이노타임을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해운대, 남포동 등 시내 전역에서 2016 부산 관광 그랜드 세일이 펼쳐집니다. 쇼핑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문화체험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2016) 부산 국제음식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부산을 품다, 식을 담다라는 주제로 향토 음식과 세계 음식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2016 강태용의 소리가 공연됩니다. 10월 7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동래줄 풍류 등 다양한 연주로 이뤄집니다. 부산 검은고학회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공연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주제로 10월 9일 오후 5시에 공연합니다. 제201회 강신일의 영남 매기악이 공연됩니다. 영남 성주굿, 살풀이춤, 소고춤 등 다양한 공연으로 꾸려집니다. 10월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가을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축제를 비롯해서 가을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가을 풍경 축제가 사람들을 반긴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다가올 10월의 가을 축제를 제대로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축제 정보 체크하셔서 행복하고 풍성한 10월의 가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파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y 8 왜 너가 차빌래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